반갑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미디어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배상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조회를 하잖아요. 그 조회를 할 때 그 방송반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막 설치를 하고 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또 방송반 아이들이 또 방송제를 하고 뭐 이럴 때 보면은 왠지 어린 나이에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가 좀 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과를 결정을 할 때 미디어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또 그 여론 형성된 걸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는 상당히 매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년 시절에 단순히 멋있다, 쿨하다 이런 이미지였다가 이제 좀 20대가 되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중요한 걸 하자. 이왕이면 학과 선택을 하는데 소위 돈벌이가 되는 의대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 뭐 경영학과를 가볼까 고민도 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전공을 학부부터 박사까지 미디어 관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의 그 개인적인 가치는 제가 잘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는 거 바로 이제 미디어에 대한 연구, 미디어에 대한 공부겠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좀 비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더 맞겠다 싶어서 소위 선수를 뛴다기보단 어떻게 보면 뭐 비평가가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직업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요새 이제 청소년들의 그 미디어 이용 행태의 가장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디어 이용의 그 저연령화 그리고 또 개인화 이렇게 두 가지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디어의 소비가 대부분 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동을 하면서까지 미디어 소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이제 저연령화, 개인화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게임을 한다거나 뭐 SNS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미디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 친구들이 너무 이제 재미 위주로만 이제 빠진다 그랬을 때는 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중독 아니면 뭐 과의존 이런 현상이 이제 좀 발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 또 부모의 그리고 또 뭐 성인들의 그런 뭐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소위 얘기하는 그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서는 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이전 세대와 지금 최근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우리 청소년들의 세대의 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정책연구원에 들어와서 느끼는 게 청소년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포함이 되었는가, 반영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답을 줄 수가 없는 게 오늘날의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소년 정책 연구를 할 때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좀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9년 전에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연구라는 걸 했었는데 전국에 있는 청소년 30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6주 동안 토론을 함께 했습니다. 주제별로 뭐 청소년 매체 이용이라는 것 그리고 또 뭐 진로, 뭐 여가, 뭐 사회 참여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로 해서 이제 토론을 같이 했는데 그때 저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반성을 하게 됐다고 그럴까요? 이 친구들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청소년이라는 소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제시하는 뭐 정책의 아이디어라든지 사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기성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참신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대안적인 그런 목소리를 제시하는 것들이 뭐 기성세대보다도 더 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우리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이런 분들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왜 이 친구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사회 환경에 따라서 이 미디어의 그 오남용 아니면 미디어를 어떻게 더 뭐 건설적으로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매체라는 거는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고, 도구로 활용하는 그 이유는 그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환경, 사회환경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단지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왜 이렇게 사용을 할까? 왜 이런 식으로 드러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하고요. 이것도 정책을 만들 때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제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우리 기성세대나 우리 사회가 이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제 이중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게임 중독이라고 불리는 이제 뭐 게임 과의존이라든지 과몰입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이 이제 좀 너무 오남용으로 이제 좀 치우치는 경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성세대의 우려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보다는 미디어의 그런 그 컨텐츠들을 어떤 식으로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이용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역량을 먼저 좀 키워주는 것이,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제 역량을 키워준다 하면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미디어가 이제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또 자신들이 이제 제작한 그런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또 같이 공유를 하고 또 거기에서 따른 뭐 피드백을 같이 받으면서 하는 그런 또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제 청소년 문화를 좀 더 풍부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미디어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제 좀 함양을 하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을 이제 좀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미디어의 그 활용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 역량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라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통해서 디지털 시민성을 이제 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민성은 이제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이버상에서 이제 함께 하는 그런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이제 규범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서로 간의 그 건설적인 그런 커뮤니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디지털 시민성이 제대로 이제 키워졌다 하는 그런 뭐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제대로 이제 받고 20대, 30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사회적인 참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특정 미디어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단순히 그 수동적인 그런 수용자의 입장이 아닌 프로슈머로서 뭐 생산자,
이면서 또 수용자인 액티브한 수용자라 그럴까요? 그럼 뭐 적극적인 이제 수용자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를 해서 해외 저널에 발표를 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도 보면은 미디어 역량 중에 정보에 대한 취득 그리고 또 소통 능력 그리고 매체에 대한 활용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그 소위 얘기하는 사회 참여, civic engagement, 사회 참여를 어떤 역량이 더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결과에 따르면 정보에 대한 뭐 취득 그리고 또 뉴스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또 타인과의 그런 소통 그런 역량들은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되게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만 단순하게 이제 기술에 대한 획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갖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거는 미디어 교육의 추구하는 그 핵심 역량, 비판적, 분석적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이해, 수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그 성인이 됐을 때 사회적인 참여, 정치적인 참여에 있어서 건설적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함량을, 그런 역량을 함양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에게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영상물은 가치 중립적인 것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그 기성 언론들이라든지 기성 그 방송사에서 제작되는 이제 영상물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라든지 광고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 시대의 그 이데올로기가 이제 잔뜩 함유된 그런 하나의 컨텐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도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객관성이라는 걸 이제 중요시한다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제 가치, 이 사회의 그 이데올로기가 포함이 안 돼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뉴스의 주제라든지 뉴스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역시 주류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을 이제 함유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드는 영상물이라든지 미디어 콘텐츠의 그 가치는 바로 그 기성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뭐 소위 얘기하는 그 방송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문사라든지 언론사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 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면 역시 청소년의 시선으로 청소년의 가치관과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지향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재현 이런 것이 바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제작하는 미디어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영상물들이 청소년들이 제작하는 영상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리고 또 소통이 되고 그리고 또 유통이 됐을 때 이것은 건전한 이제 청소년 문화의 형성을 위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입시 위주의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또 코로나라는 또 이런 또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맞아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의 제약도 있고요. 또 심지어 원격 수업을 통해서는 또 또래들하고도 또 빈번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또 주어진 여건에서 그리고 또 우리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칭하는 우리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현명하고 적극적인 미디어 이용자로서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해서 서로 간의 그 감정을 또 공유하고 소통하고 또 사회적인 참여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또 18세가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참여권도 이제 좀 많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를 영상에 나간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하루를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구자로서 우리 청소년들의 그 행복한 삶, 그리고 청소년들의 그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